역사학자들은 유럽이 중세의 암흑기를 벗어나 서구 열강으로 도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역설적이게도 유럽 내 가장 강성했던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꼽곤 합니다. 중세 유럽은 동시대의 중국, 인도, 페르시아 등과 비교할 때 문화적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도자기, 비단, 향신료와 같은 귀중한 재화를 값비싸게 수입해야 했고, 이 무역에서 가장 큰 이익을 거둔 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콘스탄티노플을 보유한 동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유럽의 동방 무역로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막막해진 유럽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무역로 개척에 나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과 해양을 지배하고 아시아 각지의 거점을 구축하여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결국 서구 열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간혹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법입니다. 때로는 철저한 몰락이야말로 재도약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고 역사는 알려줍니다. 오늘날 보수우파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개혁령 논란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지지층은 찬탄과 반탄으로 분열되어 깊은 갈등이 쌓였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맞설 힘조차 크게 소진된 모습입니다. 보수우파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택할 수 있었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강경 보수 후보를 내세워 이재명과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동훈 후보와 같은 개혁적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탄핵의 강을 건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탄핵된 대통령과의 결별 대신 기존의 강성 노선을 고수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걸어올 내란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볼 때 팔순을 바라보는 김문수와 한덕수가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기적이 없는 한 이재명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암흑기를 견뎠던 것처럼 이제는 잔혹한 이재명의 시대를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문재인의 5년은 이재명의 5년에 비하면 선녀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보수 지지자들은 루비콘강을 건너 싸울 장수로 노세한 정치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는커녕 계엄에 부역하거나 계엄을 옹호한 노인들을 등판시킨 이번 선택의 결과는 참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 유럽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번 국민의힘의 철저한 실패가 오히려 환골탈태하여 구태 정치인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져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고 했습니다. 황혼이 질 무렵 다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한동훈을 그래서 기다려보겠습니다.